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29일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중동 내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모두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면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종말을 거론하는 등 서로 거센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라크를 비롯해 미국과 이란의 모두 우호적인 중동 국가들이 양국의 군사 충돌과 그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히 중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6월 말 미국은 바레인에서 경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중동 평화의 세부 사항을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동 내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모두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면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종말을 거론하는 등 서로 거센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5월 19일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그린존에 로켓이 날아와 주 바그다드 미국 대사관 부근에 떨어졌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인명피해나 건물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린존은 바그다드 중심부에 위치한 곳으로 대통령과 총리 집무실, 의회, 외국 대사관 등이 모여 있어 삼엄한 경계 태세가 유지되는 곳입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아직 자기 소행이라고 밝히고 나선 세력은 없다면서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 심화로 인해 이라크 주재 미국 공무원들이 일부 철수한 후 발생했습니다. 이후 이라크 당국은 바그다드 동부 알시나 지역에서 로켓 발사대를 발견했습니다. 바그다드 동부 지역은 이란 지원을 받는 시아파 민병대의 본거지입니다. 이번 사건이 있고 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란이 전쟁을 원한다면 그것은 이란의 공식적인 종말이 될 것이라며 다시는 미국을 협박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같은 날 호세인 살라미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우리는 전쟁을 추구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서 국가를 방어하는 모든 분야에서 준비가 끝났다고 응수했습니다. 또 5월 20일 이란은 최근 전홍축 우라늄 생산량을 4배로 늘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은 핵합의에서 제한하고 있는 우라늄 보유량을 초과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베우루즈 카말반디 이란 원자력청 대변인은 이날 농축 속도 상향으로 미국에 우리가 핵기술을 충분히 보유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농축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시간 5월 21일 미국은 상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브리핑을 열고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위 관리들은 이란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으며 현 상황의 완화를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리핑 이후 기자회견에서도 패트릭 셰너원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미국은 이란이 상황을 고조시키는 것을 막고자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Our biggest focus at this point is to prevent Iranian miscalculation. We do not want the situation to escalate. This is about deterrence, not about war. We're not about going to war. This is about continuing to protect our interests in the Middle East and conducting the missions that we are there to perform. 이후 5월 23일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에 의해 폭격을 당하더라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이라크를 비롯해 미국과 이란의 모두 우호적인 중동 국가들이 양국의 군사 충돌과 그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히 중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5월 21일 아델 압둘 마흐디 이라크 총리는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감을 완화하기 위해 양국의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는 지리적으로 이란과 인접해 있고 정부와 의회는 이란과 가까운 정파가 주도하고 있는 등 여러 방면에서 이란과 밀접한 관계입니다. 2014년부터 3년간 이슬람 국가를 격퇴할 때에는 이란의 군사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03년 미국이 이라크에 사담 후세인 정권을 축출한 이후 미국의 영향력도 이란에 못지않은 편입니다. 현재 이라크에는 미군 5천여 명이 주둔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라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두 나라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한다면 둘 사이에 낀 이라크가 그 전장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날 압둘 마흐디 총리는 이라크가 남의 전쟁터가 되거나 전면전의 발사대가 되도록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 상황을 진정시키는 일은 이라크와 우리 국민,
중동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시간 5월 26일 모하메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이라크를 방문해 무하마드 알리알 하킴 이라크 외무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알하킴 이라크 외무장관은 우리는 중재자로서 긴장 완화를 도우려 한다며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형제와 같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경제 봉쇄는 효과가 없다라면서 이라크는 이란의 편에 서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란은 현재 긴장 상황을 끝내기 위해 대화 제안을 언제나 환영하고 걸프 지역 국가와 좋은 관계를 추구한다라며 걸프 지역의 모든 국가에 불가침 조약을 맺고자 제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군사 분야를 망라해 이란을 겨냥해 시도되는 모든 전쟁을 방어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카타르와 오만도 외무장관을 이란 테헤란에 보내 중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나라는 모두 아랍권에 속하지만 다른 아랍 이슬람 국가와는 달리 미국과 이란, 이란과 사우디 중 그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으며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에도 모두 원만한 편입니다. 특히 오만은 2015년 이란 핵합의가 체결될 때에도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물밑 메신저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부 중동 국가들의 중재를 통해 미국과 이란 간의 직접적인 대화까지는 당장 성사되지 않더라도 중동을 감도는 전쟁 위기는 진화할 수 있지 않겠냐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6월 말 미국은 바레인에서 경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중동 평화의 세부 사항을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현지 시간 5월 19일 미국 백악관은 6월 25일에서 26일 이틀간 바레인 수도 마나바에서 평화에서 번영으로라는 이름으로 경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백악관은 그 기간 동안 중동 평화의 경제 계획을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이스라엘의 서한 및 가자지구 등 중동 분쟁 지역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 세계 재무장관 및 중동 지역 기업가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미 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나 예루살렘 지위 등 정치적인 문제는 논의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컨퍼런스는 중동 평화안의 세부 경제 계획을 발표할 첫 번째 기회이며 팔레스타인, 요르단, 이스라엘, 레바논 국민들에게 이 지역에 대한 기업가들의 관심과 투자 의지를 보여줄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동 평화안을 주도하고 있는 제러드 큐슈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할아버지 세대의 갈등이 후손들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며 이번 계획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향한 흥미롭고 현실적이며 실행 가능한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이어 경제 발전은 핵심 정치 현안들이 해결될 경우에만 달성될 수 있다며 우리의 경제 계획 발표가 빠른 시일 안에 핵심적인 정치 현안들로 가는 다리를 놓기를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쪽에선 이번 평화안을 항복 요구서라고 일축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나비라브 루데인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대변인은 이번 계획에 대해 정치적인 시야가 없는 경제 계획은 아무런 도움도 안 될 것이라며 팔레스타인인들은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포함하지 않는 어떠한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2017년 말 트럼프 행정부가 텔아비브의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결정한 이후부터 미국 주도의 평화협상을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미국의 바레인 경제 컨퍼런스를 즉각 거부한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일부 아랍국들은 팔레스타인의 컨퍼런스 참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5월 22일 예루살렘 포스트에 따르면 일부 아랍 국가들은 다음 달 미국이 개최하는 바레인 경제 컨퍼런스에 팔레스타인 측이 참석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부 아랍 국가들은 우리가 경제 컨퍼런스를 즉각 거부한 것에 대해 불만스러워한다며 그들은 우리에게 컨퍼런스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 기업인들의 참여를 반대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팔레스타인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아랍에미리트가 팔레스타인 지도부에 우려를 담은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아랍국들의 압박에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미국 행정부와 바레인 경제 컨퍼런스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집권당인 파타당의 오사마 카와스메의 대변인은 바레인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은 반역자이고 부역자이며 겁쟁이라고 경고하면서 우리는 모든 지지자와 아랍국들에게 이번 컨퍼런스에 참가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대한 일부 아랍국들의 압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 4월 21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아랍연맹 회의 이후에도 한 파타당 고위 관계자는 사우디와 이집트, 아랍에미리트를 거론하며 그들은 팔레스타인이 중동 평화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레바논 신문 알-아크바르는 지난 4월 30일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자가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에게 미국의 중동 평화를 받아들일 경우 팔레스타인에 10년간 100억 달러를 지원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한 중동 평화에 대해 팔레스타인 측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일부 아랍국들의 압박이 팔레스타인의 입장을 바꾸는데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